꿈을 이루려면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인내를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꿈은 한순간에 마법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기다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내의 진정한 의미는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수많은 농가 밭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게을렀던 거죠. 하지만 반면에 부지런한 농부는 아들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지 않으면 땅에서 수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지런한 농부는 어느덧 나이가 들어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 때문에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을 보러 모아놓고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도 다 된 것 같구나. 마지막으로 너에게 물려줄 보물 이야기를 해주마.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하던 아들들은 보물을 물려준다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 곁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사실은 저 포도밭에 너희들 위해 보물을 숨겨두었다. 내게 주면 너희가 천천히 파내어 쓰듯 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유언을 마지막으로 농부가 숨을 거두자 아들들은 모두 포도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물을 발견되지 않았고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땅은 기름지기 시작했고 포도나무에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날이 갈수록 포도송이는 탐스럽게 변했습니다. 이 포도를 많이 수확한 것은 물론입니다. 이 포도를 수확해 많은 돈을 벌어들인 아들들은 그때의 아버지가 섬겨둔 보물의 이름을 깨며 따랐습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꿈의 세상에서 줄기가 나고 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 쿠노 피셔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아픔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 안락은 악마를 만들고 고난은 사람 만드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 중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가 우라늄입니다. 이 우라늄은 한계와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쓰입니다. 요즘은 암 환자 치료용으로도 사용합니다. 이렇듯 활용 가치가 커서 우라늄을 얻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지만 우라늄은 이 1940년대까지 이 중요한 취급을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도자기, 유약이나 타일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당시의 유명한 사람들도 우라늄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매우 희귀한 금속의 일종이자 무겁고 흰빛이 난다. 유리와 자기를 만들 때 사용된 일부는 색소로 쓰인다. 천연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로 중요하게 쓰이지 않는다.
그러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알기 전까지 중요한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용한 사용법을 알게 되자 가장 필요한 광물로 취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꿈의 길을 걸어올 때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청소년이 익히고 배워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소설가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는 파우스트를 23살에 쓰기 시작해서 82살에 끝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작품을 완성을 하는데 무려 60여 년이 걸린 셈입니다. 일생을 바쳐 글을 쓰고 고치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런 인내가 세월이 흘러도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감동을 주는 대작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이든 결과물을 얻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성공과 성취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서 인내를 훈련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직업의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과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곤충학자나 수의사, 사육사, 지질학자나 해양수산기술자 등의 직업이 있습니다. 먼저 곤충학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곤충의 학자는 이 곤충들이 알에서 깨어나고 먹이를 먹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을 관찰하면서 그 특징을 알아내는 일입니다. 곤충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연구하게 됩니다. 이 곤충학자가 되는 길은 곤충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험심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끈기의 인내심도 요구합니다. 대학에서 생물 연구 전공한 후에 자신의 전문 연구의 분야에 따라 곤충학자라든가 생물 물리학자, 생물 분류학자, 생체 학자정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수의사라는 직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의사는 가축이나 동물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등의 동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때로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일도 합니다. 이 수의사가 되는 길은 이 동물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섬세한 관찰력도 필요합니다. 수의사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대학에서 수의학을 공부하고 수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물사육사가 있습니다. 이 동물원에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동물들이 건강하게 살수록 보살피면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공연이나 인명교제와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 동물을 훈련하는 일도 합니다. 이 동물사육사가 되는 길은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며 합니다. 대학에서 수의학이나 축산학, 동물 지원 활동을 공부하면서 유리합니다. 동물사육사가 되는 정식 교육은 맞지 않으므로 동물원에서 취업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배워야 합니다. 또 지질학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질학자들은 지구를 구성하는 고체와 액체의 물질 그리고 지구가 형성된 과정을 연구하는 과학자입니다. 지하자원 개발과 국토 개발의 기초가 되는 것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지질학자가 되는 길은 끈기와 인내력을 포함해서 분석력과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대학에서 지질학이나 지구 물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만 전문적인 공간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수산 기술자입니다. 수산 자원의 관리, 중시, 양식, 수산물의 생산과 가공도 관련된 연구와 기술 개발 업무를 담당합니다. 수산업의 진흥을 위해 바다 물고기의 상태를 파악하고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도 수행합니다. 끝으로 해양 수산 기술자가 되는 이 길은 바다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강인한 체력과 관찰력이 요구됩니다. 대학에서는 해양 생물학이나 수산자원학, 해양 환경공학, 수산학 등을 공부하면 도움이 됩니다. 연구 개발을 하려면 박사학위는 물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태도를 습득하십시오. 그러므로 삶을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이 미국 대학교에서는 신임 교수를 채용할 때 인사위원들과 함께 꼭 식사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매너와 인품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면접 방식은 경험자들 따르면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간부를 채용하거나 사업 파트너를 선정할 때 식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CEO들은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살다 보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자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으로 꿈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런데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태도는 자신의 마음이 겉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강했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선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으로 느낀 바를 표현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태도를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이 태도는 늘 겉으로 드러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국의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의 태도의 주연성을 이어서 영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